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팔이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선생님과 함께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2차 함수가 뭔지 먼저 뜻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 자,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차 함수의 뜻이 뭔지 자, 한번 지켜볼까?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뭘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을 배웠죠. 자, 오늘 할 거는 그거에 알맞게 다음 2차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은 자, 이렇게 배웠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일반형 형태가 있고, 자, 그러면 2차 함수란 뭐냐? 자, 저희가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듯이, 자, 함수라 함은 자, 뭐가 있어요? 미지수 y값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다 라는 형태가 우리는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함수와 방정식과 어떤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형태를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말고 2차 함수를 먼저 볼까요? 자, 2차 함수 식이 자, 근에 의미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x값을 얘기하는 거죠. 즉 x값하고 y값. 자, 그리고 우리는 그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점을 지나는 점, 그걸 우린 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지나는 점이라고 의미를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는 뭘까? 이걸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이걸 먼저 보세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인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런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온 이유는 자, 밑에 선생님은 자세히 써봤어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다 라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0이다 라는 어떤 한 방정식이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연립을 한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다 라는 2차 함수를 지나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y는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즉 1,0, 2,0, 3,0, 4,0 굉장히 무수하게 많을 거예요. 자, 두 개를 연립한다는 거는 각각의 무수히 많은 x, y라는 점들의 공통인 점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저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과 두 번째 나오는 방정식의 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 그 연립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죠? 이 2차 함수의 x, y라는 점과 y는 0이라는 무수히 많은 점이 겹치는 부분이 곧 요놈의 연립근이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연립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두 가지가 있어요. 연산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자, 가장 먼저 뭘 할 거냐면 연산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개를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연립을 한다는 건 첫 번째는 y다. 두 번째 y는 0이다. 연립하면 뭐가 될까요? 연산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y인데 y가 곧 뭐다? 0이다 라고 연립을 딱 해봤더니 연산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의미다? 방정식이 되는 거죠. 아, 방정식의 근이 곧 뭐다? 연립했을 때 근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거는 방정식이라는 식이 될 거예요. 그 식의 근이 곧 뭐다? X축과 2차 함수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해석으로 간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다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뭐냐, 이렇게 대충 그릴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y는 0이라는 거는 x축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 연립한다라는 거 그래프적으로 해석한다면 무슨 의미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뭐예요? 0이죠? 0,0. 이 교점이 뭐다? 요 방정식의 근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연산적으로 해석하느냐, 연립근이다. 그리고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느냐, 만나는 교점이다. 교점과 요 근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참수가 아니다, 맞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면 이거는 아실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는 뭐가 중요하다? x제곱이 살아있다, x제곱이 죽었다 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죠. 함수라면, 2차 함수라면 y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x제곱이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x제곱이 살아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자,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항이 아니라, 자, 이쪽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살아있죠? 2차 함수가 맞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x제곱이 분모가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절대 2차 함수가 아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x제곱이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전개를 했을 때 x제곱만 나오겠네요. 근데 앞에 x제곱에서 x제곱을 빼니까 x제곱이 죽겠죠? 자, 2차 함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답은 두 개인가? 자, 4번도 볼까요? 자, x제곱이 살아있잖아. 그러면 2차 함수가 맞다. 자, 얘는 5번. 여기서 x제곱이 살아있지만, 자, x제곱이 아닌 x세제곱도 살아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함수다? 3차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얘도 2차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지수가 주어졌을 때 그 미지수가, 즉 2차 함수가 되는 조건 하에서 미지수 값을 구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y는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아니, 함수식이 있다. 그때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a 값은 뭐가 돼야 되냐? 자, x제곱이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이 되는 부분 뭐 있어요? 당연히 x제곱이 있겠고 뒤에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1 마이너스 a 부분이 x제곱의 개수로서 절대로 여기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는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x제곱이 살아있으니까.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보다는 이젠 정말로 자, y는 a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y는 ax제곱이다 라는 그래프를 식을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을까요? x에다가 0을 넣으면 당연히 y도 0이 나오니까 아하, 이 무조건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뭘 지난다? 원점인 0,0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더 적응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써볼게요. 2x 제곱 0,0을 지납니다. 무조건
y는 2분의 1x 제곱 0,0을 무조건 지납니다. 무조건 이런 형태가 돼 있다면 0,0을 무조건 지나는구나 라는 정도 센스 있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자, 선생님 또 준비한 게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x제곱 앞에 요 개수 있죠? 개수? x제곱 앞에 개수. 그 부분이 만약에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거 정도 아시고 계셔야 되고, 자, A값이 만약에 음수다 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걸 정도 아시면 됩니다. 무조건 0,0이라는 걸 지날 수밖에 없으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누가 결정해준다?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해준다.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아래로 볼록한다. x제곱의 개수가 뭐다? 음수면 위로 볼록한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한 가지 또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렸지만 자, 대충 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죠. 맞죠? 자, 한번 봤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히죠. 이렇게 접힌다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한번 응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y축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맞죠? 자, 이때 요 점은 자, 무슨 축 대칭이에요? 이건 축 대칭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아까 이렇게 있으니까 y축 대칭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이 선우에 의해서 접혀요 선생님 라고 한다는 거, 여기가 x값이 요걸 지나는 게 x는 3이다 라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접히는 부분이 어찌됐든 x축에 만나는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x는 3에서 대칭합니다. 혹은 여기가 5라면 x는 5에서 대칭합니다. 혹은 x가 0이면 우리는 x가 0인 거를 y축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알겠죠? 대충 이런 형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린 늘 항상 0,0을 지나잖아. 그러면 x는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늘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죠. x제곱의 개수가 a로서 양수가 될 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무조건 0,0을 지납니다. 맞죠? 자, 이때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가장 아래쪽에 있거나 2차 함수의 가장 위쪽에 있을 때 이걸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0,0이다. 이 그래프는 늘 항상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다 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무슨 의미냐? 이거 아까 많이 보지 않았나? 무슨 의미예요? 축. 말 그대로 대칭축을 의미합니다. 이건 같은 말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대칭축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대칭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대칭축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3이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꼭지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꼭지점은 여기네요. 자, x값 뭐예요? x좌표 3, y좌표 0. 꼭지점은 3,0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고, 대칭축은, 즉 축의 방정식은 요 축을 말하는 거죠. x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엔 5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 5,0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이 축이 방정식이니까 x는 5예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죠. 자, 이게 꼭지점 좌표일 때 축의 방정식은 x는 3. 그냥 꼭지점 좌표에서 x 좌표를 읽어줬네요. 자, 이번에는 꼭지점 좌표가 5,0이라고 했을 때 축의 방정식은 x는 5. 꼭지점의 좌표에서 x 좌표를 그냥 읽어줬네.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그거의 x 좌표가 곧 축의 방정식이다 라는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만 알면 우린 바로 축의 방정식이 뭔지 바로 나올 겁니다. 꼭지점 좌표의 x좌표가 곧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번엔 5번째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무슨 의미냐?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적다.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적다.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한번 좀 크게 몇 개 그려봐야 돼. 이렇게.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y는 2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좀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1억 x 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1억이네. 야, 어마어마하구나. 자, 봅시다. 똑같은 x에다가 1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x에다 1을 넣으면 y가 2를 곱해서 y가 2구나. 한 이 정도 찍을 수 있겠죠? 2. 물론 0,0을 지나고. 그러면 대충 좀 더 이렇게 그릴까요? 1. 현실감 있게. 2.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죠? 1번 그래프. 자, 근데 2번 그래프는 똑같은 1을 넣었어요. 똑같은 1을 넣었을 때 y값이 뭐예요? 1억이 되죠? 굉장히 높은 곳에 있네? 그러면 슈 2번. 자, 누가 폭이 넓어요? 누가 폭이 넓어요? 폭이 좁다. 좁다 먼저 합시다. 폭이 좁다. 얘가 폭이 더 좁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절대값 해봐요. 2죠? 절대값 해봐요. 1억이죠? 자, 폭이 좁다는 건 절대값 A 자체가 클수록 폭이 좁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똑같은 S 값을 넣을 때 Y 값이 당연히 A 값을 곱하기 때문에 A 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위로 치솟아 오르겠죠. 맞죠? 양수는 치솟아 오르겠죠. 자, 만약에 음수라면 아래로 치솟아 내려가겠죠. 좀 더 폭이 좁게. 무슨 이거 체조하는 거 같네? 자, 알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외워라? 절대값 했을 때 x제곱의 개수인 a를 절대값 했을 때 클수록 폭이 좁다라는 거 알겠죠? 자, 6번째 볼까요? 6번째 특징은 뭘까? 뭘까?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쭉 했을 때 만약에 이런 0,0을 지나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x축에 만약에 대칭해서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 접어서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얘는 a값 있죠? x제곱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놈이랑 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 x제곱의 그래프하고 어떻게 해서 x축에 대한 대칭관계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분명 말했죠. 자, a 값이 똑같다. 이거 절대값 하면 뭐죠? a. 절대값 하면 뭐죠? a. 그러면 절대값 a가 똑같네? 그럼 무슨 말이다? 폭이 똑같다라는 뜻이죠. 폭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 뿐이잖아. 맞죠? 마이너스 붙였다는 거는 이런 의미잖아요.
자,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는 A의 부호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가 쭉 오버랩이 되면은 이렇게 돼서 두 개가 폭이 똑같으면서 뒤집어 준 거랑 똑같은 의미다.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기억이 남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되게 유명해요. 진짜 많이 나온 문제. 진짜 매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보기에서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이 그래프라고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자, 기억 먼저 볼게요. a 값이 만약에 양수다. a 값이 양수다. 양수면은 기억나시죠? 아래로 볼록한다. 절대로 위로 볼록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 자, 기억은 틀리다. 자, 니은 보통 점을 주어지고 나서 지난다 라고 한다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대입합시다. 자, 점 1,1을 지난대요.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A 값을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맞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 만약에 0,0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 맞겠죠. 자, 디귿 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분명 얘기했어요. 자,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 형태가 있다면 늘 항상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라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자, 리을 볼까요?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볼까요? 얘는 절대값 똑같네. 폭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마이너스만 붙였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알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진다라고 외우셨죠? 그래서 땡 틀립니다. 정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폭에 대한 거야, 폭. 자, 한 번 더. 자, 폭이 좁다라는 말은 A값, 즉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다라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이 가장 안쪽에 있는 그래프는 y는 3x제곱이고 중간에 있는 거는 y는 ax제곱. 아직 A값 모르겠네요. 바깥에 있는 거는 y는 2분의 1 x제곱이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이 A값이 될 수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죠? 될 수 있는 식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값을 보시면 되죠? 절대값이 3이고 절대값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다는 거는 절대값 A를 했을 때 3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절대값을 해서 한번 써봅시다. 3. 말이 안 되죠? 얘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X축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라는 거.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절대값이 2분의 3이죠? 맞죠? 자, 절대값 2분의 1보다 크고 맞죠? 3보다 작네. 아, 얘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가 되겠네요. 자, 3번 볼까요? 3분의 1. 만약에 일단 3보단 작은 건 맞는데 2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죠? 얘를 그린다면 이쪽으로 가겠죠. 맞죠? 그래서 3번도 될 수 없습니다. 빵! 자, 4번 볼까요? 절대값 하면 2가 되죠? 3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죠. 아하! 얘도 될 수 있구나. 자, 5번 보자. 3하고 2분의 1 사이가 될 수 없죠? 땡! 정답은 2번하고 4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값을 했을 때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제 뭘까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에 대한 문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많이 풀죠? 2차 함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내봤어요.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가 a, 3의 1을 지난다. a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그랬죠? 뭘 지난다? 문제에서 지난다. 그럼 무조건 대입하고 생각합시다. 자, 대입합시다.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3a 넣고. 자, 그러면 3a는 마이너스 2a 제곱이다.
맞죠? 얘를 이쪽으로 슝 넘기면 2a제곱 플러스 3a는 0이다. 자, a로 묶으면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2a 플러스 3은 0이다. 그럼 a 값은 두 개가 될 수 있겠다.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지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 무조건 대입하세요. 다 필요 없다. 자, 밑에 볼까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지난다. 어떻게 한다? 대입해. 그럼 되지. 자, x에다가 1을 넣을 때 맞춰서 y는 마이너스 8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은 2를 제곱하니까 4와 a가 되겠다. a 나왔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 식을 다시 완성이 된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완성됐고, 이때 마이너스 1, b를 또 넣어줘. 자, b라는 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럼 a와 b를 더하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다음 보기에 이차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되게 많죠, 이차함수?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거.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그럼 뭐다?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 그거 생각하면 되죠. 자, 기억하고 y는 4x제곱에 x축 대칭인 거는 y는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겠죠. 어딨어? 여기 있네요. 딩딩딩딩딩. 슉. 됐죠? 자, 정답 두 개니까 또 있나 보죠. 자, 쭈쭈쭈 전체로 봤더니 요놈하고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4 맞죠? 찍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y는 ax 제곱의 그래프하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자, 여기 중요하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지나는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뭔지 먼저 구하시면 되죠. y는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a x 제곱이다. 이 그래프가 뭘 지난다? 얘를 지난다. 그럼 무조건 슝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제곱은, 자, 2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자, 이쪽으로 슝 넘어오면 a 제곱 플러스 4a는 0이다. a로 묶으면 a 플러스 4는 0이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값 두 개 나오죠? 0하고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는 그 중간중간에, 자, 조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 알죠? 졸면 안 돼요. 자, 일단 보시면 굉장히 장황하게 되어 있네.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프 자체는 y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쁘게, 아주 이쁘게. 자, 일단 볼게요.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어디에 신경 쓰냐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힌 것처럼. 무슨 말이냐? 폭이 똑같아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똑같다. 오케이?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아요. 이 길이도 똑같고. 알겠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AB라는 길이와 BC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이시죠? AB라는 길이와 BC라는 길이가 몇 대면? 2대 1. 그러면 AB라는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2대 이 두 부분은 나눌 수 있네. 그러면 여기가 똑같겠네. 맞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점 B의 Y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Y좌표를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뭐라고 두는 게 좋을까? 너무 간단하다. B의 Y좌표가 궁금하니까 Y좌표를 내가 A로 둡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길이가 A다 라는 의미가 되고 이 길이도 A다 라는 의미가 돼서 C는 몇 콤마 몇? A,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것도 A라는 길이니까 D는
마이너스 a,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b라는 거는 뭐라고 둘 수 있어요? a, a. 이렇게 둘 수 있겠네. 알겠죠? 자, 그럼 다 끝났네. 이 b라는 점은 어딜 지나? 이 그래프 지나잖아. 그러면 a 대입합시다. 그러면 a는 4분의 1 a 제곱이다. 자, 4를 곱하면 4a는 a 제곱이다. 맞죠? 얘를 넘기시다 슝.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고, 자,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4는 0이기 때문에 a는 0과 4 둘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 점 B는 일사분면 위의 점이다. 일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풀풀로 항상 점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A가 4가 돼야 얘는 4,4라는 일사분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0은 제외돼야죠. 0,0은 여기니까. 맞죠? 정답은 4,4. 즉 Y좌표만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 활용까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사실 앞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성질에 대한 거고, 자, 이런 문제, 그래프 활용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느끼셔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때 그 부분에서 좀 더 새롭다라는 느낌보다 좀 더 이런 거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신감 있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늘 항상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자, 선생님과 두 번째 편, 2차 함수 두 번째 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자, 선생님 이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